뉴스의 중심, 워싱턴 나우. 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 주간 증시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중앙은행의 페드의 시간입니다. FOMC가 14일부터 15일까지 열려서인데요. 많은 유튜브와 많은 기사 속에서도 FOMC 전망과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저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테이퍼링 및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고요. 시장 예상만큼만 속도를 끌어올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예상을 벗어날지가 관건이겠죠. 그 구체적인 속도를 알 수 있을 때는 15일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후 2시입니다. 그때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번 FOMC에서 성명서뿐만 아니라 분기 말에 항상 3, 6, 9, 12월 FOMC에서는 항상 점도표가 나오죠. 금리 인상을 패드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점으로 찍은 거잖아요. 그 점도표와 경기 전망이 함께 나옵니다. 구체적인 이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건 테이퍼링 금리 인상 속도를 알 수 있고요. 15일 오후 2시, 우리 시간으로 16일 새벽 4시니까 오후 2시에 테이퍼링 속도가 2배로 빨라질지, 내년 금리 인상 횟수가 2회 이상일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22이라는 숫자와 함께 성장률,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함께 나오잖아요. 이것도 시장 예상에 부합한지 좀 봐야 되고요. 이번에 저가 있는 이 워싱턴에도 토네이도 때문에 상당히 바람이 세게 불었는데 그 정도 이상 6개 주에 100명 안팎의 사망자를 낸 그런 파괴력을 정말 무시무시한 토네이도였는데요. 이번 FOMC도 그 정도가 될지 아니면 찻잔 속에 태풍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테이퍼링 속도 결정을 합니다. 이미 예고편을 날렸죠. 지난달 30일에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상원 은행위원회에 나와서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테이퍼링 속도 높이는 게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제가 매우 좋아지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미스터 트랜지토리를 포기했습니다. 트랜지토리를 워낙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티셔츠 물건들도 상당히 풍자하는 그런 물건들 많이 나왔거든요. 이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런 자기가 트랜지토리 파워림을 이제는 포기한다라고 했어요. 일시적인 단어를 버리고, 왜 이거는 이제 더 높은 인플레이션 형태로 영구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그동안 썼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더 이상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인정을 했고요. 11월 FOMC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이렇게 입장을 확 바꿔버린 이유가 뭘까요? 본인 연임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확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전엔 아프가니스탄 철군이었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경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되겠다라는 거의 맹세를 했죠. 그 이후에 당연히 이제는 인플레이션 잡겠다, 금리 올리겠다, 테이퍼링 속도 높이겠다, 일시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거죠. 본인 스스로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장에서는 이 FOMC 성명서에 테이퍼링을 2배로 빨리 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0억 달러인 테이퍼링 자산 매입, 채권 매입 총액이 지금 이미 150억 달러씩 2달 연속 줄여서 900억 달러가 됐죠. 그런데 이거를 매달 300억 달러씩 더 줄인다는 거죠. 그럼 3개월 만에 끝이 나는 거잖아요. 1분기 말 3월에 테이퍼링을 종료하게 된다. 즉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겠다. 시간적 여유를 벌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더 빨리 한다거나 하면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빠르진 않고 300억 달러 2배로 빨라진다 해서 3월 말에 끝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9월 점도표인데 19명 중에 1명이 공석이니까 18명 중에 9명이 지금 0.25 이상을 찍었습니다. 6명이 0.25를 찍었고 0.5 이상을 3명이 찍었어요. 불과 6월만 해도 이 인원이 7이었죠. 7에서 9으로 늘었고 그 전에는 3월에는 4명이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이번에 확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중간값이 0.5에서 0.75면 내년에 금리 인상을 2번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물론 한 번에 0.5%포인트씩 올릴 수 있지만 0.25% 베이비 스텝으로 올린다고 가정을 하면 2번이 되는 거고 0.75 이상이 되면 3번을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도표가 중요한 건 점도표에서 뭘 할 수 있다? 내년 금리 인상 횟수를
그리고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9월 점도표에서는 뭐다? 그동안 인플레이션 지표가 물가 상승이 확 뛰던 때가 언젠가요? 10월, 11월 지표입니다. 그때를 보기 전에 페드 의원들이 금리 인상 전망을 이렇게 냈거든요. 근데 10월, 11월 지표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봤으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된다. 테이퍼링 좀 높여야 된다 생각을 하겠죠. 그게 이번 12월 점도표에 나올 건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매달 이제 연방기금 선물 가격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를 예상을 합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내년 6월에 금리 인상할 확률이 얼마 80.9%로 봤습니다. 이게 불과 한 번 올릴 거는 43%, 두 번 올릴 거라고 보는 사람은 28%. 28% 맞죠? 그리고 3회 이상 올릴 건 6.9%라가 되는 거죠. 그게 한 달 전만 해도 64%였는데 이게 80% 확 높아졌다라는 거고, 내년 9월 FOMC도 금리를 올릴 확률을 또 93% 정도로 본 거죠. 근데 이제 점도표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횟수를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수준을 알 수가 있죠. 그게 점도표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번 FOMC에서도 뭐가 나온다? 분기 말엔 또 점도표뿐만 아니라 성장률, 그 경제지표 전망치가 나옵니다. 성장률과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그 9월만 해도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미국 성장률 GDP 전망치를 종전 7%로 갔는데 5.9%로 낮추었어요. 이제 이번에 성장률 예상치는 3.3에서 3.8%로 높게 잡았는데 이번에는 올해 성장률을 당연히 낮추겠죠. 중요한 건 내년에 어떻게 올 거냐인데 1분기, 2분기 때문에 6%대 성장을 하다가 3분기 때 2%로 확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4분기는 소폭 상승한다라고 하지만 1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6%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는 힘들고 5% 초반 아니면 그 아래로도 떨어질 수가 있겠죠. 얼마나 떨어뜨리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요. 물가 전망치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얼마로 올리냐가 중요하죠. 내년 물가 상승률을 2.3%, 올해 PCE 기준 3.7%로 페드가 9월에 높였는데 10월, 11월 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페드의 핵심 참고 지표인 PCE 물가가 10월에 5% 상승했어요. 31년 만에 최고폭이었고요. 그 다음에 근원 PC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것도 4.1% 올랐습니다. 30일 만에 당연히 최고치고요. CPI로 보면 더 상황이 심각. CPI는 좀 더 PC보다 범위가 좁고 하지만 빨리빨리 나오죠. 그래서 그 물가의 어떤 변동 수준을 계속 알 수 있는 좋은 지표인데 이게 매달 초에 나오잖아요. 11월 CPI가 무려 6.8% 올랐습니다. 물론 시장의 가장 큰 요인 7%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해서 6.8% 올랐다가 나왔지만 그래서 그때 금요일 주가는 올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페드의 목표치가 2%인데 그보다 당연히 높죠. 그게 확 뛴 데가 10월부터 6%로 확 뛰었다는 거죠. 이걸 감안을 한다면 이번에 페드 위원들이 점도표에서 이걸 감안해서 금리 인상 전망치를 당연히 찍겠죠. 그리고 FOMC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약간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FOMC 결과가 나오는 15일이 분수령이 되는 때인데 이때는 제닛 옐런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가 채무 상한을 올려주지 않으면 디폴트가 날 수 있다라고 한 데드라인이에요. 근데 이제 다행히 미국 민주당 단독으로 디폴트를 피할 수 있고 국가 채무 상한을 올릴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13일이면 14일 미국 시간 기준으로 아마 이게 상원 하원을 다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국가 채무 상한을 얼마로 올리냐가 중요하겠죠. 지금은 28조 9천억 달러인데 이거를 너무 확 올려버리면 인플레 부담이 되겠죠. 세금을 많이 걷거나 아니면 주체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는데 채무 상환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돈을 많이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FOMC가 영향을 유럽 통화정책에도 끼치겠죠. 하루 다음 날 ECB와 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데 당연히 일부러 하루 뒤로 잡았죠. 페드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통화정책을 쓰기 위해서인데 컨닝을 해서 하겠죠. 이게 FOMC 영향이 또 좀 더 미칠 거고요. FOMC 이전에 페드 의원들이 두 가지 지표를 더 보게 될 겁니다. 오페크 원유 시장 보고서, 유가가 가장 물가 상승의 이유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보고서를 보고요. 그리고 하루 전날에는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를 봅니다. 소비자 물가 CPI에 선행하는 지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보고 FOMC에 참석해서 점도표를 찍게 되겠죠. 그리고 이 밖에 실적 발표는 그렇게 큰 게 없습니다. 페덱스와 어도브, 액센추어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14일부터 15일 열리는 FOMC에 대한 어떤 관전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번 주 증시를 한번 전망을 주요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한경글로벌마켓 구독자 여러분, 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저희 한경글로벌마켓 홈페이지에도 많은 뉴스와 정보들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인슬의 워싱턴 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